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태장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을 때 A차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A차 집합 B를 표시해 준다면 A에만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수식을 보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A 집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12 약수다. 그러면 1, 12, 2, 6, 12, 그 다음 3, 4, 12 이런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 집합에 있는 원소들 2, 4, 6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보여주죠. 빼서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1, 3, 12 이런 원소들이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원소들 1, 3, 그 다음 12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은 16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A 차집합 B 벤 다이그램을 표시했을 때 어느 곳인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라고 좀 주어져 있고요. 원소의 개수는 뭐 3개다. 숫자들이 좀 겹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값, B 값을 구해달라. A, B는 서로 다른 상수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B 집합에 마이너스 서로 똑같이 6, 6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럼 원수들이 이렇게 개수를 좀 늘렸습니까? 똑같은 숫자 어차피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 부분들이 B에 있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되죠?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A 집합은요 마이너스 1에다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을 더하기 해서 플러스 2에다가 6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B 집합은 아래쪽에 있을까요? 이때 그럼 B 집합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A 값은 일단 마이너스를 딱 있는 거고요. 그 다음 6이 있고, 그 다음 이제 B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B 값이 그럼 또 얼마가 돼야 되겠다?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B 값이 2다. 라고 해서 이제 식이 좀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 답은 마이너스 3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가 되겠고. 근데 아직 정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라면 A 값은 이때 그럼 얼마가 된다 뜻이죠? 마이너스 4가 된다 뜻입니까? 그럼 이때 A 집합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 6 이렇게 처리되겠고 B 집합은 자 일단 마이너스 1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 있었으니까 그 다음 원소 하나가 이제 B가 남았으니까 B 값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A가 마이너스 4인데 B도 마이너스 4가 되는 일이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A, B는 서로 다른 상수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긋나죠. 둘이 같아졌으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구현 그 부분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집합에서 둘이 같다라고 해서 원소들을 이렇게 좀 짝 맞춰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옮기는 평행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좀 옮겨간다 이런 얘기가요?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얼마나 옮겨가는 겁니까? X축으로 6만큼 이렇게 옮겨가야 되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좀 X좌표만 좀 열심히 살펴보게 되면 B라는 좌표는 자 그럼 좀 어디로 갔냐면은 2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평행 이동이잖아요. 그럼 이제 6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 B 플러스 6한 결과가 2다라고 처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Y좌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Y좌표는 어떤 부분을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저 2하고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Y좌표를 살펴보려면 2에서 또 6으로 갔다 그래서 저 Y축으로 좀 3만큼 평행이 되겠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곳에 A라는 부분들은 이제 5로 좀 옮겨갔는데 A 플러스 4 한 부분들이 5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 값은 또 얼마입니까?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도 풀어야 때 이제 A, B라는 좌표가 되는데 이 좌표는요 1,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을 똑같이 또 평행이동을 좀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x축으로 6만큼 그럼 이제 여기는 7이 되겠고 y축으로 4만큼 해주면 이제 0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7,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옮겨진 점을 PQ라고 해서 좌표를 구했는데 A, B, PQ 전부 다 더하기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PQ 이렇게 처리되었으니까 1 4 더하기 7 더하기 0 뭐 이렇게 뭐 계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정답은 뭐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똑같이 옮겨가는 그런 형태니까 우리가 또 이 문제 역시 집중력을 발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게 쓰고 해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B 집합 홀수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1, 3, 5, 7, 9 구해가는데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A 집합은 다 주어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정보 A 교집합 X가 A다 라는 이런 뜻 파악이 중요하겠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집합을 했는데 A 자기 자신 다 나오려면 A 집합이 X 집합 안에로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에 가능해지겠죠. 자, 그 다음은요. B 합 X 했는데 이 결과가 또 B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또 뭘까요? 이번에는 X 집합이 B 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뜻파악 벤 다이그램을 좀 표시해 보니까 확실하세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X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X라는 것은 B의 부분 집합인데 이렇게 A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 3, 5, 7, 9 이런 거의 부분 집합이 되는데 1, 5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1, 5라는 원소를 좀 빼버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3, 5, 7 이런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3, 5, 7 이런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X집합에 기존에 있는 1, 5는 좀 꼭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원소를 카운팅하니까 3개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 해서 8개가 되겠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부분집합 구해가는 뭐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정한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수. 우리가 집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분집합 개수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 30명을 대상으로 주제별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두 가지 안 A, B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A안 26명, B안 24명이 되었다. 자, 모두 택한 학생 수를 구하라겠습니다. 교집합, 최대값, 최소값이요? 뭐, 그 중에 하나는 뭐 거의 거전데요. 자, 16명 이렇게 돼 있고, B집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집합이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최대값 이런 부분들은 뭐, 교집합은 16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최소값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뭐 이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합집합의 원소가 커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A 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B 집합 해주고 빼기 교집합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뭐 지금 16에 24 이렇게 좀 주어져 있고요. 이 부분들 몰라서 우리가 구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합집합 개수가 아무리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못 넘어갈 수 없죠. 맨 처음 이제 30명 대상이니까 30명을 넘어갈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 값이 30 소거되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최소 값은 10이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 합 26 답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최대 최소를 좀 질문하면 좀 이제 쉽다라고 좀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이제 뭐 교집합의 뭐 최대 최소 이런 부분 질문 던지는데 뭐 한쪽은 이렇게 우리가 늘상 하던 수식 형태가 되지만 또 다른 한쪽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게 개념적인 요소에서 처리한 이런 부분들 좀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수식 형태는 잘하는데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문제 유형 확실하게 좀 기억 속에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점 A를 지나는 직선을 대칭 이동을 하고 또 대칭 이동을 하고 와 이건 그런가요? 그럼 이제 뭐 직선 방식부터 좀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울기를 구해가는 거니까 기울기를 문자 쓰면 되겠습니다. M 이렇게 써서 M 구해가면 되죠. X-5 해주면 이제 직선의 방식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Y는 equal X 대칭을 좀 하면 되는 거니까 xy를 바꾸면 되니까 x 플러스 2는 이퀄 m에다가 y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y는 equal x 대칭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 이동한다면 x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m에다가 y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5, 마이너스를 또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부터 또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대입해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m 이렇게 처리된 게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뭐 m값은 뭐 7분의 3입니다.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m값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됐습니까? 뭐 이렇게 대칭 이동 뭐 이렇게 뭐 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뭐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 방식 만드는 방법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y는 equal x 대칭 이렇게 됐을 때 뭐 xy 자리 바꾸는 형태는 이제 바꿔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좀 y축 대칭 이렇게 되는데 x보 바뀐다 이런 부분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좌표 대입한 거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뭐 도형의 대칭 이동 이런 부분들 뭐 이론 정리만 조금 깔끔하게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명제 중 역이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잘 읽어야 되겠는데요. 역 안 보이면 또 거꾸로 풀잖아요.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참이 된다 라고 해주려면요, P집합, Q집합 비교했을 때 Q집합이 더 커야 된다 이런 걸 좀 학습했고요. P면 Q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이제 역명제를 구해달라 라고 좀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Q면 P다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되어 있는데, 뭐 지금 그러면 역을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참이 된다는 거니까 결국 P집합이 큰 거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 P면 Q이다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이 주어진 P집합이 더 큰 것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좌측은 뭐 x가 이제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뭐 그대로 풀어가면 되겠고, 그 우측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값 부분들이 이렇게 풀릴 때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이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 때 좀 늘상 헷갈려 하는 그런 파트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들을 뭐 제곱하게 되게 되면 y제곱 이렇게 되니까 뭐 당장은 뭐 성립한다 안 한다 뭐 화살표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집합 크기 비교할 때는 그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좀 이론을 좀 더 점검을 좀 잘 해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y는 equal x 이런 걸 좀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x가 큰 부분들이 좌표 평면에서 좀 따져보면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이 부분 인수분해하게 되면 좌표평면에서 y는 equal x, 마이너스 equal x 이렇게 그었을 때 제곱이 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따지게 되게 되면 뭐 포함 관계가 명확하게 뭐 어느 쪽이 들어간다 이렇게 논할 수가 없죠. 논할 수 없는 이런 곳에다가 덜커덕 답을 해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xy가 0이는 뭐 이거는 뭐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처리된 이런 집합이 되겠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것은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또 뭐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준다고 치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만약에 뭐 이거 x는 0 또는 이거 뭐 축이죠, 축 이렇게 x는 0 또는 y는 0이 되겠고, 이거는 그리고니까 이렇게 뭐 점 하나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p 값이 더 큰 이런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뭐 3번이 답이 된다, 뭐 체킹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가게 되면 뭐 이쪽은 좌측은 x는 equal 그냥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 값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해가 뭐 두 종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좀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5번은 이거는 뭐 1, 4분면 얘기 주면 되는 거겠고, 이것도 좀 나타내 줄까요? 5번 이렇게 되면은 x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을 뭐 수직선에서 나타내주면 이런 집합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을 좀 나타내 주게 되면, 우리가 y는 걸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합이 큰 부분들이 이제 1, 4분면 쪽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 집합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집합 크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집합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일부 좀 낯설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역 표시를 이렇게 좀 해간 부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 좀 몇 개만 좀 따라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제 사실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된 영역 속에서 똑같은 것들이 뭐 보기만 이렇게 자꾸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으니까 몇 개 부분들을 저를 좀 따라서 해가면서 정확하게 집합을 좀 크기를 좀 표시해서 어느 집합이 큰지 비교해가는 이런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더 엄격한 게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됐을 때도 접근해서 집합 비교가 좀 확실해서 좀 명확한 풀이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 q는 확실하게 좀 크기까지 나와 있네요. 이때 이제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p, q 집합 비교를 해주게 되게 되면 q 집합이 더 큰 이런 집합 포함 관계다.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자, x-a 그러면 이 범위 표시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큰 걸 갖고 2보다 작은 걸 갖다가 되게 되겠고 비명제 이제 범위를 좀 구하게 되면 이제 a-2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갈 수 있는 영역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제 수직선에다가 막 표시해 가서 풀어가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4 이렇게 처리해진 q-집합 표시했고요. 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쪽에다가 표시를 쭉 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a-2, a 플러스 2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대소관계 형태로 표시해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항시켜가면서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겠고요. a 플러스 2, 4에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a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범위 열심히 구했는데,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뭐 개수는 뭐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문제는 뭐 P가 Q가 충분 조건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이 부분 판단만 잘 했다면, 뭐 큰 틀에서는 좀 무난히 풀어가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요 충분 조건 명제에서 뭐 출제자들이 뭐 제일 많이 내고 싶어 하는 뭐 그런 항목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또 p 명제, q 명제 확실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진리 집합을 라지 pq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만 골라 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p 명제 자체는 이미 뭐 x 값이 3보다 작다 해서 결과가 딱 나와 있는데요. 사실 q가 이제 좀 범위가 좀 a 값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달리 쳐야 되니까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a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6x가 되겠고 그럼 플러스 이건 뭐가 되는 건가요? 플러스 9가 되는 건가요? 9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3의 제곱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오호 무슨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이게 뭐 제곱 형태에서 뭐 음수될 일이 없으니까 뭐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실수 전범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Q집합, P집합, Q집합 비교했을 때 Q집합이 더 큰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는 거니까 자,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기억 맞는 이론이 써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풀어가려면 니은도 기억이고요. 니은 풀어가려면 또 Q를 또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와우. A 값이 3일 때라고 돼 있으니까 좀 3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해서 이 부분들이 좀 소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좀 풀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인수분해 해주면서 어떻게 될까요? 3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P의 어떤 원소, 어떤 원소라는 표현이 있군요. 어떤 원소는 Q의 원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원소 이런 표현이 되겠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족하는 원소, 즉 지금은 P라는 부분들을 표시하게 되면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런 원소들이 쭉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원소들 중에 일부 부분이라도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뭐 하나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3보다 적은 이런 원소들은 뭐 모두 다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원소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좀 성립합니까? 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건데, 당연하죠. 뭐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떤 원소에 대해서 x는 q 원소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명제 not p면 q이다가 항상 참여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 그러면 디귿 문제를 풀리면 not p부터 구해야 된다면 일단은 부등식 자체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q는 뭐 그대로 q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항상 참여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이 not q 집합이라는 원소가 not p 집합이 q 집합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야 이렇게 되면 또 참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영역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q 영역이 좀 더 크려면 근데 주어진 부분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범위를 또 이렇게 구해달라.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영역 표시를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 요건 이제 납피 집합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집합은 그러면 이렇게 범위 표시가 돼야 되겠죠. 뭐 크다 범위가 됐으니까 2차 부등식 뭐 풀었을 때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요거 안에 좀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참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고. 되겠죠? 이렇게 부분에서 이제 처리해 가면 되는데, 자, 이게 혹시 지금 제가 인수분해에 대해서 풀 문제들을 지금 인수분해 안 해놓고 이렇게 헤매는 건 아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식을 좀 다시 써서 한번 좀 볼까요? x 제곱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죠? 마이너스 그럼 뭐 3 마이너스 a가 되잖아. 3 마이너스 ax 해서 마이너스 3a. 와, 이거 풀어가는 건가요? 와,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이거 인수분해를 했으면 진작 했으면 이게 딱 끝나서 끝낸 건데 그죠? 에이, x 값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a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니까 그럼 인수분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대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 a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a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들만 조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뭐 당연히 되고요. 뭐 지금 여기 지금 3보다 크다 이런 부분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당연히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이 이렇게 돼 있다면 3보다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작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a 값이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a 값이 물론 지금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죠.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되는 거니까 그냥 결론을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둘 합쳐놓은 범위가 그냥 3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에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은 좀 맞는데 얘가 에이크 안타까워라. 자,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뭐 기억 니은 해서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만 나왔다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와우 A 값이 얼마일 때 이렇게 해서 뭐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니까 뭐 집중력을 버려서 뭐 실수 없이 풀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디귿 풀이 할 때 조금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럴싸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특히 이제 디귿 부분 조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a 값이 1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9a-1분의 4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분자 부분들이 서로 이제 하나는 분모에 하나는 이렇게 당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서로 이제 역수관계처럼 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곱하기해서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식을 좀 이렇게 변형해야 되는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빼기 9했으니까 더하기 9를 이렇게 만들겠고요. 그럼 문자가 이제 확실하게 a-1, a-1분의 1 이렇게 역수관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산술기합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2배에 헤어지면서 이제 열심히 곱하면 문자 사라지는 거니까 9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이게 6으로 풀리니까 12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최소값은 뭐 2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자가 뭐 역수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역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곱하기 한 부분들이 뭐 유리한 정보가 문제 속에 좀 녹아져 있는 거니까 그 형태일 때 뭐 최소값은 뭐 산술기하 평균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평상시에 학습에서 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이론들을 좀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산술기하 평균 뭐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x 집합에서 y 집합으로의 함수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대입해서 열심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곡제곡 조사를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되겠죠? 자, x 플러스 1 돼 있는 이 곳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에게는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0, 1, 2 이렇게 나오는데 0이라는 부분들이 y라는 집합이 좀 없습니다. 요거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 1번 좀 안 되겠고요. 다음엔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아하 요것도 대입하게 되면 1, 0, 1 이렇게 나오는데 또 0이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요것도 좀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건 뭐 절대값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절대값도 혹시 1, 0, 1 되니까 또 0이 또 문제가 되죠. 또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세제곱이 됐나요? 와, 세제곱은 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면 와 이거는 뭐 마이너스 1, 0 두 개나 문제가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럼 뭐 당연히 5번이 되는 거겠고. 자, 문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대입했을 때 2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2가 된다는 뜻이겠고, 뭐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1을 집어넣었을 때 뭐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y집합에 있는 그런 원소 찾아가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문제만 나온다면 뭐 빠르게 풀면서 뭐 100점까지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함수의 정의 기본적인 항목을 질문 던지는 거니까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호, 그래프는 좀 화려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0과 1 사이에서 크기까지 정해진 a, b 좀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A, 한 번 한 거하고 두 번 한 거하고 합성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오호, 이럴 때는 좀 알아봐야 되죠. 중간에 좀 A점 이런 데 아무 데나 하나 떡 찍어서 두두두둑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FA 결과, 여기 처리되는데, 뭐, 대략 이런 곳에다가 FA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걸 좀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대입해서 나온 FA 부분, 두 번 대입해 준 거니까, 이렇게 처리된 FA 부분, 뭐 이런 걸 좀 대서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뭐, 생각보다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억은 뭐, 당연히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와우. 그럼 기억 들어가는 부분들 뭐 다 소화하고 나면 뭐 니은하고 니은 뒤 이렇게 했으면 뭐 니은은 그럼 무조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A를 두 번 한 결과 좀 처리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B를 뭐 두 번 한 결과들을 좀 알아보라 이런 얘기인가요? B가 한점은 실은 문제에서 범위를 보니까 A보다는 좀 큰 값이니까 B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정해서 대입을 좀 이렇게 해주면 이런 값이 좀 나오겠고요. 이런 게 이제 FB가 되겠죠. 그렇다면 FA보다 조금 작은 값 형태가 FB가 되겠고 그 값을 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 부분들이 이제 FB가 되겠고 그럼 FB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아하 FB 비교해주면 FB 쪽이 더 큰 거니까 니은 당연히 맞는 내용 뭐 당연히 맞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디귿 하나 남았는데 자 요건 또 뭔가요? 역함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역함수의 A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 잘 모르면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뭐 K 이렇게 처리하는가요? 그럼 이제 K 이렇게 대입해서 어떻게 되면 A가 나오나 뭐 이런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y는 equal x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다 우리가 지금 a 값을 이렇게 좀 정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좀 a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a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을 대입하면 a가 나올까요? 쭉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k가 되는 거죠. 그래프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k를 찾아놨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또 이제 뭐 FB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거 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뭐 L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무엇을 또 대입하면 또 B가 나올까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데 B 부분들은 지금 아까 이렇게 좀 여기를 좀 정해놨다면 B 부분들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Y 겹치는 부분이니까 사실 겹치면 안 되는데 조금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가상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B가 되겠죠. B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K가 되겠고 FB가 되겠죠. FB K 형태 됐습니까? B 집어넣어서 나온 이런 결과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K랑 L이라고 하는 거죠. L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비교했다면 K 값이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니까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디귿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구성되는 그런 내용. 자, 뭐 그래프에서 꿍짝꿍짝 대입한 결과들 좀 찾아서 좀 풀어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조금 더 침착하게 찾아가는 부분들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y는 equal 뭐 역함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살짝 좀 겹치는 부분들에서 조금 좀 살짝 좀 찝찝한데 뭐 그래도 뭐 A 부분에서 이제
A 역함수 부분 찾는 부분 똑같은 규칙으로 이제 B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하나만 정확하게 잘 해가면서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니까 자신감을 갖고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낙쌤과 태장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gx 그렇게 줬을 때 주어진 식을 구해달라. 키포인트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 부분 순서를 좀 기억하느냐 묻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로 하면 어떻게 되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죠. 순서가 fg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앞에 f라는 역함수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2 한 결과가 좀 k다. 좀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항등함수 형태로 좀 처리될 거니까 f 역함수 마이너스 2 되는 결과 이런 형태로 좀 간단하게 처리되는 이 결과가 k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다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고생해서 풀 필요가 없이 그러면 g에다가 k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k 값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럼 g라는 함수만 열심히 알면 되겠습니다. 와, f는 뭔가요? 자, 그렇다면 gk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러면 2k 이렇게 처리되는 게 5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이제 10k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건가요? 10k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5 곱하기 그럼 4배를 좀 더하면 되겠죠? 계산해서 정답은 2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게 더 말할 거 없죠. 중간에 이렇게 나온 부분들에서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된 거니까 우리가 좀 역함수의 성질이랄까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f에 대하여 제곱 형태가 된 것은 합성함수 두 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 한 거에다 합성함수 더하면 세 번. 기호의 약속을 알겠습니다. 자, x 집합 주어져 있고요. f라는 것은 x에서 x로 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f1을 이렇다면 대응을 해주면 되죠.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이런 대응인데 f는 2다라고 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세 번 하게 되면 그럼 이거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1, 2, 3 하고 1, 2, 3 이렇게 표시했을 때 계산했을 때 최종적으로 1을 집어넣은 결과는 1 되는 항등함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대응 결과에서 1은 2 가고 1은 2 가는 걸 이렇게 좀 아는 상태에서 자, 어떻게 처리하지만 항등함수가 될까요? 2는 2로 갈 수가 없죠. 그럼 2가 1로 가게 되게 되면은 2가 1로 가게 되면 크로스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3 이렇게 되겠고 3이 1로 가는 그런 규칙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가 3이 가고 3이 1로 가겠고 그랬어. 그러면 3은 1로 가고 2로 가고 2가 또 3 이렇게 되면 대응이 되면 다 나오는 거죠.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1은 거쳐서 1 된다는 거 확인됐고 2는 3의 1에 거쳐서 2이 된다고 됐고 그죠? 이렇게 된 거니까 항등함수 되는 규칙이 확실하게 결정되겠습니다. 자, 이때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는데 이건 합성함수라는 건가요? 그럼 별거 없습니다. 역함수 부분도 이제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걸 좀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1은 거꾸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거쳐가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마다 역시 규칙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 13의 1 이렇게 구하라 이런 얘기는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요. 12번을 알게 되면 g 1을 이렇게 구해가는 거였고 역함수니까 1이 가서 대응되는 거는 결과는 어느다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의 2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또 두 번 구해가는 거가 되겠고 그럼 2가 가서 역함수로 대응되는 것은 2가 대응되는 건 역함수는 뭐죠? 1이 되죠? 그러면 g 1 이렇게 구해가는 거였고 그 부분 또 3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6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두 번, 세 번마다 규칙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건가요? 조금 이제 헷갈리게 좀 하는 요소가 담겨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인데 큰 틀에서 세 번마다 항등함수라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대체해 주겠고 F1은 2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대응 관계만 만들어 놓게 되면 역함수 질문 던졌지만 어차피 세 번 규칙이니까 큰 틀에서는 무리 없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xy 값이 0보다 크고 곱하게 된 결과일 때 자, 역수 형태의 주어져 있는데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우리가 통분해서 이렇게 살핀다면 x, y 분해 이렇게 되는 게
뭐가 되죠? 3x 플러스 2y 이런 모양들이 얻어지기 때문에 뒤에 주어있는 x 플러스 y하고 매치합이 안 되죠. 이런 얘기는 주어진 식 부분에서 산술기하고 뭐 오른쪽 xy 산술기하고 뭐 이렇게 처리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어는 뭘까요? 우리가 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 식에 과감하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을 곱하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과가 1이거든요. 1이기 때문에 곱하기 하더라도 원래 x 플러스 y 구하기 위한 결과랑 달라질 게 없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야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2 더하기 3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 전개를 또 하게 되면 x분의 2y 부분하고 y분의 3x 이런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문자를 좀 잘 보십시오. 문자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분의 y, y분의 x. 서로 역수관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문자는 사라지면서 곱하기 6 이렇게 생기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값이 5 더하기 2 루트 6입니다. 라고 해서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호호, 최소값을 이렇게 구해가는데, 와, 복이 없어요. 호호호. 자, 근데요, 와, 출제자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까지. 자, 이 부분을 좀 잘 전개하게 되면요. 5 더하기 2 루트 6 되겠습니다. 오호. 참, 아이디어를 좀 멋있게 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뭐 4번 이렇게 써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따르게 좀 아이디어를 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따르게 아이디어를 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되니까 뭐 저런 부분들이 나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뭐 이미 이렇게 뭐 산술기하 평균을 해서 답이 나오는데 뭐 굳이 뭐 다른 아이디어까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좀 써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되겠습니까? 자, 사실 좀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x분의 2 더하기 이건 사실 이제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어떻게 루트 y분의 3 이런 거 제곱. 그게 이제 그냥 x분의 1이니까 이거 곱하기 1이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y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려고 애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둘을 좀 열심히 곱하기 한 거니까, 루트 x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x, 사실은 또 이제 루트 y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y, 이런 부분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가 1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x 더하기 y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럼 뭘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처리돼서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을 좀 보여드린 건데,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출제자들은 이게 지금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모양들을 좀 이렇게 약간 좀 강요한 거죠. 문제에서. 강요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가볍게 이제 1 곱하기 한 부분들에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되는 거니까, 풀이법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해도 무난한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개를 좀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때그때 이제 문제에 따라서 무엇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라. 뭐 이런 취지로 좀 생각하고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S를 구해주십시오. 가우스 기호가 나왔네요. 가우스 기호 좀 처리됐고요. 자, 원소의 개수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하하, 자연수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규칙이 좀 줘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n이 A 집합의 원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1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이 우리가 집합의 원소가 된다면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2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분의 6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과가 좀 3이 나왔고요. 그러면 3을 또 문제에 좀 대입해야 되겠죠? 계속 연결되는 규칙이니까 3을 대입해주면 2분의 3을 빼니까 4가 되나요? 4가 되니까 2가 돼서 좀 이렇게 쳐서 나오겠고 되겠습니까? 2가 됐고 그럼 2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2분의 5, 2.5 되면 가우스해주면 2가 되겠죠. 아, 이렇게 돼서 이제 멈추네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뭐 1이 원소가 된다면 3이 원소가 되고 3이 원소가 되면 또 2가 원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 부분들은 뭐 연결해서 쭉 뭐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집합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 이런 거는 이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합 표시해주면 이렇게 해서 집합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2가 원소라고 치면은 어떻게 죠? 2면 2를 아까 이제 하면서 나왔죠. 2에서 딱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2는 이제 따로 이제 혼자서도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이 원소라고 치면, 3도 자동으로 또 이렇게 좀 만들어지겠죠. 원소 2개짜리 집합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원소 4라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4라면 4를 대입해주니까 7-4, 3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은 2분의 3이니까 1로 풀리죠. 1이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우. 4가 되는 경우는 원소가 이렇게 좀 몇 개짜리? 4개짜리 집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식에 5를 대입해주면 2분의 2가 되니까 그냥 1로 풀리겠고 그럼 3 되고 그럼 2 되는데요? 이렇게 풀리겠군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소 3개짜리, 2개짜리, 뭐 1개짜리, 2개짜리, 뭐 4개짜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되겠죠? 그럼 이제 6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된다면 2분의 6 이렇게 되는 거 2분의 6 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0으로 풀리죠? 0이 되면 이제 A집합의 원소가 아니니까 그런 일들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집합 5개를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집합에 지금 맨 처음에 이건 뭐 전제 조건을 이렇게 좀 깔듯이 지금 한 거잖아요. 이렇게 뭐 1이 원소라면 2가 원소라면 3이 원소라면 이렇게 뭐 자동으로 다 나오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집합에 4도 있고 5도 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만족해야 되니까 1, 2, 3, 4, 5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진 집합도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집합을 만들어지죠? 6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규칙에 의한 거죠? 이렇게 반드시 돼야 되고, 또 반드시 돼야 되고, 해서 이제 줄줄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풀었던 그런 형태들보다는 좀 약간 좀 특색 있는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습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뭐 풀이법도 배워가고 새로운 문제도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함수식도 주어져 있고요.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때 1대1 대응이 되어라.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어라. 자, 근데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관찰해야 되는데 X값이 4를 중심으로 해서 식이 좀 달리 풀리겠습니다. 자,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집합은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K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기울기 부분이. 그럼 마이너스 4K 이렇게 풀리게 되겠고 작을 땐 이제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 4 마이너스 KX 음으로 풀린가요? 플러스 4K 이렇게 풀리는 건가요? 풀이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1대1 대응이 되어라.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갈 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어야 되는 거니까 뭐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뭐 하나의 원소에 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제 y 값이 뭐 2개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야 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울기에 해당하는 k 플러스 4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4 마이너스 k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뭐 같아야 되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곱하기 해서 양수가 돼야 되겠고 좀 깔끔하게 했으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처리돼서 k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연수 k 개수 또 이 와중에 또 자연수 그럼 4보다 작은 자연수는 그럼 뭐죠? 1, 2, 3 이렇게 되면 3개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연수까지 고려했었으면 뭐 진작 좀 더 다른 풀이도 가능했는데 자, 어쨌든 지금 문제 주어진 풀이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 없고요. 1대1이다 라고 돼 있을 때는 좀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같아야 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래서 이제 고비양수다라고 처리한 이 부분들 절대값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범위만 살짝 나눠서 풀이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그 부분만 적혀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소가 1, 2, 3, 4, 6개나 됐네요. X에서 X로 가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뭐 1대1,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죠. 그리고 1, 4에 대해서는 주어진 식이 만족한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F1 이렇게 처리해주고 더하기 F 역함수 1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좀 3이 나와라.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결과들이 뭐 그럼 이제 뭐 대응 결과들은 어차피 1, 2, 3, 4, 5,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3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쪽에서 뭐 2가 되면 한쪽이 1 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F1이 2라고 치면은 결과 1이고 역함수 1이니까 F1은 1이 된다는 얘기는 또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F1이 요 부분들이 뭐 2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F2가 또 1 돼야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대응이 돼야 되겠다. 즉, 1, 2, 3, 4, 5, 6, 이렇게 좀 대응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1, 2, 3, 4, 5, 6 대응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1은 2가 되고요. 2는 1 이렇게 되는 그런 대응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이제 1 이렇게 처리 되겠고, 역함수는 되니까 여기가 2 돼서 이제 계산 결과가 3이다. 이렇게. 됐죠? 이런 결과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또 4를 대입해 주게 되면요. 4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와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죠? 3, 4, 12가 돼야 됩니다. F, 4, 이 계산 결과 해주면 F 역함수 4 해주면 이 부분이 12가 돼야 되는데, 와, 지금 숫자들이 지금 뭐냐면 6까지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계산 결과는 6, 6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6은 4라는 정보가 이곳에 이렇게 담겨 있겠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을 좀 달리 처리해주면 F6은 4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되겠습니까? 호호호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에서 나온 결과는 잘 모르는데 그 결과가 또 나중에 또 6이 돼야 되는, 뭐 결과 자체가 6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때 좀 대응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F4는 또 4가 아니다, 4보다 커야 된다라고 됐죠. 그럼 4보다 큰 숫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6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6은 또 4로 가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럼 F4는 5가 돼야 되겠고, 그 나온 5 결과 6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결과는 5였고, F5가 6 이렇게 되니까 최종 결과 6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은 3으로 이렇게 가면 대응을 좀 연결시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다 알아냈네요. 자, 이제, 결과를 구해달라. 이제 F6은 이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3은 3이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뭔가 F5요. F5는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4, 9, 3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6 처리됐습니다. 자, 뭐 함수 대응 알아가는 건데, 뭐 나름 재미있습니다. 자, 1, 4 이런 부분에서 주어진 식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서 좀 써놓고,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자, 사실 지금 아까 좀 간단하게 좀 끝났는데 F1이 1이라면 이런 부분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 F 그러면 합성함수도 1 되는 거겠고 역함수도 뭐 1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지금 이쪽 좌변들 우변들 이래서 이제 2가 되는 거라서 이게 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F1이 2가 돼야 되는 거겠고, 그럼 뭐 또 2는 또 1 돼야 돼서 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결론 내는 부분들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뭐 4 집어넣었을 때는 12가 된다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6 더하기 6이라는 사실, 그래서 F6 4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보 얻어냈죠. 그 다음에 F4가 4보다 커야 된다. 이런 부분들 두 개를 이제 결합시켜서 풀어갈 때 이제 4, 5, 6 부분들이 이제 완성돼 가는 부분들, 1, 2 완성돼 가는 부분들. 자, 이렇게 함수 대응, 주어진 규칙에 이제 얼마나 좀 성실하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좀 대응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습장 펴놓고, 벤 다이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대응을 좀 표시해 가면서 연습을 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부터 8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네요. 두 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 B가 전체 집합이고 교집합이 3, 5 되어 있는 이런 경우, 이때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조절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되면 합집합이면 전체가 되는 거겠고, 여기에 3, 5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 부분들을 뭐 배치를 좀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이 다 합한 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합 자체의 것을 좀 알아보면, 뭐 전체 집합 이 부분, 이건 A 합비라고 할까요? 이건 뭐 A 합비라고 봐도 되는 거겠고, 이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합을 뭐 S라고 하면 A 집합의 합에다가 B 집합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거 원소의 개수랑 개념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교집합 부분들은 A 할 때도 계산되고 B 할 때도 계산됐으니까 한번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부터 8까지 전부 다 합하면
10, 20, 30, 36이 되겠네요. 36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 A, 여기 B라고 해줬고, 3, 5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관계식. 재밌는 관계식 얻어집니다. 그럼 A 플러스 B 이런 계산 결과가 44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곱하기 한 부분들이다. 합 주어져 있는데 곱 물어봤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려야 됩니까? 루트 AB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얘가 22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 AB의 최대값 부분들은 22제곱, 22, 그러면 44, 44 이렇게 처리가니까 48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484가 가장 큰 값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조건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성립할 때라는 거니까 뭐 등호 부분들은 각각 A, B 값이 즉 A 합, B 합이 22 이렇게 됐을 때 뭐 최대값 484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좀 어찌 생각해보니까 무지 좀 재미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주어져 있고 합이 이런 게 재밌는 정보인 거죠. 뭐 합이 뭐 전체가 되어 있고 교집합되어 있을 때 뭐 원소들의 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와우, 이 아이디어 이게 지금 A 합 B가 되겠죠. A 합 B의 원소의 총합은 A의 총합, B의 총합에다 교집합의 총합을 뺀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아이디어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적용되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약간 새로운 듯 하지만 뭐 우리가 좀 배운 이론들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들인 거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의 뜻 파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장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 B, C 삼각형 주어져 있는데 AB 길이, BC 길이, CA 길이가 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변 길이 위에다가 DF 점 잡아서 삼각형 DF 둘레 길이 최소값 구해가라 이런 과정이 되군요. 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대칭 이동을 할 건데. 자, 이런 부분들 뭐 둘레 길이 구할 때 한 점을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하게 되게 되면 그죠?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옮겨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좀 대칭 이동을 해서 놓게 되게 되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아지니까 좀 옮겨 놓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이들을 이제 합하면 되는데 이 길이가 뭐 최소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뭐 직선 길이로 쫙 가면 되는 거겠죠. 대칭 이동에 의해서 길이를 구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럼 뭐 대칭 이동을 하려면 뭐 이게 지금 갑자기 뭐 대칭 이동 된다고 했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이 좌표가 이 길이 자체가 얼마인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뭔가를 좀 이 도형의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 좀 내려서요. 이 길이들을 A 그러면 이쪽은 길이가 뭐 6이었나요? 그럼 이제 6-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B 길이 4루트 2 이런 길이는 2루트 5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피타고라스를 하게 되면요 16, 32-a 제곱 처리한 결과랑 20 빼기 6-a 제곱한 결과 둘 다 똑같이 높이 형태의 부분을 구해간 거니까 피타고라스는 결과가 서로 같아지겠죠. 자, 여기 부분 전개 36-12a 플러스 a 제곱 처리해주면 a 제곱이 좀 사라지겠고 그럼 20 있으니까 이항시키니까 32-20 플러스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12a가 되는 건가요? 되겠죠? 12 더하기 해주니까 48을 되겠고 그러니까 a 값이 4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럴 때 이제 길이도 되겠으니까 이렇게 좀 좌표를 좀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4루트인데 여기가 4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기 좌표 4에 여기가 좀 4가 돼야 4루트가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좌표가 그럼 이제 6,0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여기가 4,4에다가 6,0가 되게 되면 x2 증가에 y가 4감소니까 y는 마이너스 2x 되겠고 x절편은 x절편은 6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낸 거죠. 자, 왜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어진 이런 좌표 자체를, 즉, F라는 점 자체를 우리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겼고, 그렇다면,
이게 또 웬 횡재입니까? 이 부분들이 이게 y는 equal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칭 이동했을 때 좌표를 매우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f 프라임 이쪽은 이제 f 프라임이라고 이제 좌표를 구하게 되면 y는 equal x 대칭이니까요. 좌표만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12,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쪽은 뭐 두 번 붙일까요? 더블 프라임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이거는 a 좌표에다가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2a-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전체 이제 최소 거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3a-12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또 뭔가요? 빼기를 좀 하게 되니까 a-12의 제곱을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루트 씌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3a제곱 a제곱 그러면 9a제곱 10a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산수 좀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12가 공통이니까 6에다가 그러면 또 얼마예요? 8이 되는가요? 8 곱하기 12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배의 12제곱 12 12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산수 좀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2차 함수 형태로 좀 생각을 해서 최고차가 양인 2차 함수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a 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좀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0 분의 여기에는 8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자 4가 약분되게 되면 여기가 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남으니까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a 값이 5분의 24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좀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돼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아 이건 또 산수를 좀 이렇게 길게 만드십니까? 이쯤이면 그냥 이쯤에서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5분의 24 이쪽에서 대입해서 계산하죠 뭐 5분의 24 대입해서 그래주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5분의 3a가 되게 되면 5분의 5분의 이거 12를 또 공통으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3 곱하기 5분의 24 빼기 12 이렇게 처리되면 12를 공통으로 끄집어내고요 그러면 5분의 6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5 처리되니까 5분의 1 되겠잖아요. 그럼 이제 5분의 1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계산이 뭐 어떻게 되죠? 5분의 12 형태의 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5분의 24, 또 12 공통 튀어나가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12 공통에다가, 그러면 5분의 2 빼기 1 또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5분의 3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12, 5분의 3 이렇게 된 거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계산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25 봉투니까 5분의 튀어나가면 되겠고요. 그럼 12제곱에다가 여기는 그러면은 12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또 12 또 공통인데요. 오호. 그럼 5분의 12 공통 튀어나가고 1, 9 이렇게 처리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정답 5분의 12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최소값 5분의 12 루트 10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 마지막 산수가 지금 숫자가 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그냥 아이디어만 할 때 깔끔하게 해서 좀 이쁘게 처리되면 더 좋았을 텐데. 자, 큰 흐름들 좀 보겠습니다. 변 길이가 주어져 있고 또 좌표 즉 선분 위에다가 df 좀 주어져 있을 때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라. 대칭 이동을 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원래 좀 점검했고요. 자,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직선 AB에 대해서 대칭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형 사이의 관계 부분들 좀 알아보기 위해서 수선발 내려서 봤더니 자 이렇게 값들이 좀 구해져서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4,4 이런 형태 좌표를 잡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y는 equal x 이런 부분들도 아주 덤으로 좀 쉽게 직선들 해서 이제 점을 대칭 이동할 때 직선에 대한 대칭 또 X축에 대한 대칭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직선의 방식 구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뭐 한 점 정해준 이 점 자체도 우리가 좀 편리하게 좌표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좀 생기는 뭐 이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이 과정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원리 파악을 했을 때 그 원리 파악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변 길이 이렇게 좀 구해가는 부분들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 파악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대칭한 점들 가지고 최소 거리를 구해가는데 와우 뭐 이제부터는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좀 숫자가 좀 커져가지고 산수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산수는 또 여러분들이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마지막 문제라서 집중력 발휘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좀 잘할 수 있겠죠. 자, 잘하리라고 믿으면서 20번 해설 마칩니다. 자, 20번 조금 어려웠는데 복습해서 좀 잘 해결하길 바라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적용해가는 문제들도 좀 많았고,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서 실력살 준비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종종 보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해서 대장고 시험 문제 학습 공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대장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